안녕하세요. 다음 정거장 다정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강남 한복판 양재역입니다. 원래 좋은 곳이지만 강남권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진한 곳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은 곳이었는데요. 최근 GTX와 함께 대대적인 개발이 예정된 곳입니다. 서울시청 보도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기존에 3호선 신분당선에 이어서 GTX-C까지 들어오면서 서초구 복합청사 개발과 함께 환승센터 개발을 통해서 아래 조감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될 예정입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강남을 더욱 강남답게 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물론 양재역사 주변이 정리가 되면서 인근 시세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오늘 주인공은 그 아래에 있는 양재 시민의 숲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강남권에서 멀어질수록 GTX 역사가 생기는 의미가 더 크고 가격 상승폭이 더 크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 영상들에도 언급을 했듯이 특히 서울, 강남권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자산이고요. 내가 옮기고 싶다고 해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죠. 부동산을 몇 년에 한 번씩 팔고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동의하실 겁니다.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의 매수자가 바로 나타나 주지도 않고요. 사고 싶다고 사고 싶은 가격까지 빨리 와주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인구 절벽 상황과 인구 연령대 구성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거. 거기다가 외국인 유입 속도까지 다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내용이라서요. 여기서 기사 하나 좀 보고 가시면요. 지금 세컨드 홈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 최근 발표된 세컨홈 세제 정책을 보면 과연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민간 연구소가 아니라 정부에서 발표된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이 기사를 다룰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A라는 주택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B라는 주택을 두 번째로 인구 감소 지역에 구매를 하셔야, 매수를 하셔야만 이 세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 B라는 주택이 두 번째로 매수가 돼야 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요. 그러면 1주택자로 보고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양재 시민의 숲역을 말씀드리는 거는요. 보통 경기권에서 GTX 노선이 들어오는 곳들을 많이 보시는데 사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반드시 강남권을 눈여겨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난 GTX-A 삼성역 편에서도 제가 어떻게든 강남권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드리려고 노력을 한 걸로 아는데요. 그와는 상관없이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지를 않으셨습니다. 결국 경기도 지방에서 호재를 타고 많이 거론되는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지방 또는 경기도의 초초특급 신도시다 또는 상전 벽해할 개발이다 이렇게 소개되는 지역도요. 사실 미래를 완벽하게 담보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로 선별되고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렇게 세컨홈이라는 그런 황당한 정책까지 거론이 되겠습니까? 가끔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격이 상승할 아파트를 콕 집어주기를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기사나 관련 영상을 통한 인사이트를 뽑아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동산이 최저점을 지나고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보고 있는데요. 무조건 대세 하락을 계속 외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의 영상도 제가 즐겨봅니다. 동의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는데 생각의 지형이 넓혀진다는 데 의미를 두면서 시청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양재 시민의 숲역을 보면서 투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지금 서울시에서 23년 3월 서울시 보도 자료인데요. 양재 택지지구 단위 계획 결정안이 약 7년 만에 재정비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위에서 보신 양재역보다 이곳을 소개하는 이유가요. 아직까지 강남권에도 투자할 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고요. 경기도 등 좀 만만하다 싶은 개발 예정지에 투자하고 오를 수는 있겠지만 언제 떨어질지 또 만약 하락한다면 다시 제 가격으로 오긴 하는 건지 하는 그런 불안과 공포로 쏟아지는 급매물들 지난 수년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럴 바에는 강남권에 투자하고 개발이 좀 내 기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 속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지지부진하다 하더라도 발 뻗고 주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실 때 다른 거는 다 그냥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다른 기사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라 일단 이것만 좀 보시겠습니다. 용도 지역 조정 가능지 계획, 양재 이동 공공주택 건립 관련 기준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용적률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성남 비행장에 따른 그 7층 고도 제한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 추진 등으로 거의 무력화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용적률에 대한 내용, 즉 용적률 상한을 조정해서 초고층 건물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단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이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양재 이동하고 개포 사동을 지금 포함한 그런 지역입니다. 지도 다시 보시면요. 이 양재 시민의 숲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경부고속도로하고 여기 강남대로를 같이 끼고 있죠. 양재 시민의 숲 옆으로 여기가 바로 양재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으로 개포 사동이 연접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양재 이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상황이 지금 구획이 여기서부터 지금 3구역, 4구역, 5구역, 뭐 6구역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가 1구역, 2구역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 일부 구역이 모아타운에 탈락하고 다시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양재 이동이 모아타운에 탈락한 데 대한 서울시 의견입니다. 이 내용을 좀 보시면요. 양재동 일대는 택지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개별적으로 모아타운을 추진하기보다는 자치구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적정한 모아타운 경계를 조정해 재신청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조건부 보류라는 얘기인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획 선정을 다시 검토해보라는 내용.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지역 전체적인 개발을 시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라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재 이동 옆에 바로 개포 사동이 있는 거 확인을 하셨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슈가 사실 이 위례 가천선 여부예요. 물론 그 양재 이동과 마찬가지로 모아타운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개포 사동 주민들의 염원대로 이 포이 사거리역이 이렇게 들어와만 준다면 너무 좋겠죠. 확실한 내용은 올해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혹시나 이게 신설되지 않는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하니까요. 이 포이 사거리역이 신설되지 않는다고 해도 개포 사동이 충분히 모아타운 등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도 좋은 지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재역하고 양재 시민의 숲역 등 주변 개발 상황 등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금인데요.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억 미만으로 아직 투자 가능한 물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역 부동산에 전화한다고 해서 강남 소재 부동산에 다 오픈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 지역은 특히나 발품 파는 것을 필수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양재 시민의 숲역 옆으로 양재 이동, 개포 사동에 대한 그 관심도를 좀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방송이었는데요. 잘 전달이 됐기를 바라고요.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